대택산 동화의 제자 고진은 신계의 재건과 의압의 아들 원계로 어릴 적 재난을 막기 위해 희생한 진신 재건과 재건을 구하는 데 전력하기 위해 신계의 문을 닫은 의압의 일로 어린 원계는 실력을 잃고 의압이 하계에 수련을 보냈는데요. 하계에선 고진이라는 이름으로 수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말썽을 피웁니다. 청계를 지키는 봉황, 봉현은 두 번째 화봉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오동도에 귀빈을 모시고 연회를 열어 천하에 알리라고 합니다.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봉화는 고진과 막 제자로 들어온 청희와 함께 오동도로 갑니다. 오동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데 열반에서 몰래 빠져나온 화봉, 봉우는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 새로 면에 돌아다닙니다. 고진은 사이가 좋지 않은 영풍이 원계의 흉을 보고 진신인 부모님의 흉을 보는 영풍에게 화를 냅니다. 고진을 괴롭히고 싶은 영풍은 흉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고진의 기억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때 둘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봉우는 영풍을 혼내주고 지나가는 길에 봉은의 모습을 보게 된 백조도의 화주는 봉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지나칩니다. 고진은 자신을 도와준 봉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붉은 옷을 입은 것만 보고 붉은 옷을 입고 있던 화주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합니다. 화주는 모두 부러워하는 미모를 가졌지만 여인들에게 화봉의 화황옥보다 못한다며 비웃음을 당해 고진을 구해주지 않았지만 구해준 척하며 은혜를 갚는다는 고진에게 화황옥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봉인에서 깨어난 마족 청림, 선족과 요족에게 봉인당했는데 그 당시 봉현도 함께 도운 것을 알고 화황옥을 빼앗고 봉황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마족 자경은 화봉의 열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결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자경은 화황옥을 가져가려고 온 고진의 상처난 손에서 나온 피가 열반의 결계를 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황옥은 원계의 어머니 의합이 준 것이라 원계를 알아보고 피를 흘리는 원계에게 화봉선언을 모두 빨아들입니다. 결계가 열린 틈을 타 열반 안으로 들어오려던 자경은 튕겨나갑니다. 고진 때문에 화봉선언이 없어져 봉은은 사라지고 육체가 남아있어 흩어진 선언을 찾아오면 살 수 있다고 해 고진은 죗값을 치르고 흩어진 선언을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고진은 문천로로가 9번의 천편을 맞으며 화봉선언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문천로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를 치러야 해 고진에게 봉은의 원신을 되찾기 위해 고난을 겪으라고 합니다. 사고를 친 고진은 금곡에 갇혀 지내게 되고 청이는 고진이 좋아하는 치용로를 가져오지만 치용로가 절벽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치용로를 찾으러 간 고진, 7만 년 전에 사라진 수흥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100년 살력을 얻을 수 있는 영약 수흥수를 봉은의 선언이 돌아오면 주기 위해 수흥수를 부화시키려고 합니다. 옆에 두고 지켜본 수흥수는 부활하고 영수의 형태를 갖추게 돼 내단을 뺄 수 없어 영수가 크면 영역을 나눠줄 방법을 알아보자고 하고 영수에게 아음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고진의 영수로 데리고 있기로 합니다. 고진은 아음과 티격태격하며 반년을 보내는데요. 고진이 아음을 가두고 잠든 사이 고진이 치용로를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아는 아음은 치용로를 남기지 않고 마셔버립니다. 취한 아음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고진 옆에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사람으로 깨어난 아음은 아래 있을 때 고진이 괴롭힌 것으로 생각하고 복수하고 둘의 모습을 지켜본 동화는 고진과 아음에게 노주개를 맺어 아음을 고진의 하인으로 두게 합니다. 노주가 깨지지 않는 이상 고진은 겁난을 피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합니다. 청이는 고진에게 노주로 인해 아음은 고진을 괴롭힐 수 없고 고진 옆을 떨어지지 못하며 고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금곡에서 풀려난 고진, 아음과 함께 대택산으로 갑니다. 동화는 노주개를 풀고 싶어하는 아음에게 고진이 화봉선언을 찾는 걸 도와주라고 하고 둘이서 같이 마음을 통해 수련을 하고 수련을 익힌 후 화봉선언도 찾으면 노주개가 풀리고 대택산 제자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아음은 하루라도 빨리 수련을 하려고 하지만 고진은 아음을 괴롭히며 장난만 칩니다. 아음은 또 다른 수흥수 알이 있어 고진에게 금곡으로 가자고 하고
아음의 아우의 알을 인간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고진의 실수로 알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알을 찾다가 혼돈의 기가 있는 신기의 검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진은 검기에 다쳐 피를 흘리게 되고 원계의 혼돈의 피가 검체를 완성하고 혼돈의 검기가 고진을 주인으로 택합니다. 검기는 주인의 법력에 따라 변하고 검날이 작은 검기에 고진은 원신검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때 검무덤에 상고 오동나무가 나타나고 화봉선언이 나타나 화왕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화는 나머지 8개의 선원도 3개의 오동나무에 있을 거라고 하며 선원이 영역이 약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고 화왕옥만이 선원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3곳의 오동나무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동화. 여우족의 성지 정유고, 자월산의 구연사로, 연임천재 진이가 수련했던 위여산을 알려주고 화봉선언을 찾으러 가라고 합니다. 동화는 고진에게 위험에 처하면 호신용으로 쓰라고 자신의 벗긴 차천산을 주고 심계로 비승합니다. 동화의 비승을 축하하는 연회가 대퇴산에 열리고 오랫동안 화주를 흠모해왔던 고진은 동화의 비승 축하를 위해 온 화주와 마주하게 됩니다. 화주는 축하를 위해 왔지만 또 다른 부탁을 하기 위해 왔고 응족과의 전쟁으로 공작 쪽이 위험해져 차천산을 빌리러 왔다고 합니다. 화주는 차천산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아음이 나타나 자신들의 호신용으로 받은 거라 빌려줄 수 없다며 막아서고 화주는 차천산을 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고진과 아음은 화봉선언을 찾기 위해 하산합니다. 요괴의 호족인 홍역은 삼중천의 생사문을 건너려고 하고 부모님이 선족에게 속아 전쟁에서 죽고 병기인 김연륜도 선족에게 빼앗겨 삼중천 흑택지에서 병기를 만들고 부왕의 김연륜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족 청림은 구연사록에 갇혀있는데 작용을 시켜 홍역을 구연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청림은 홍역을 가지려고 하는데 신기의 오동나무가 있는 곳에 마가 침입하지 못하고 내단을 다친 홍역은 오동나무로 피해 여우의 모습으로 변해 기절하게 됩니다. 화봉선언을 찾기 위해 정유곡을 찾아온 고진과 아음. 요괴로 들어가 호족 호왕을 만나러 갑니다. 호왕 홍약을 만난 고진은 정유곡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자월산에 들어갈 수 없었던 홍약은 고진을 들여보내 홍역을 찾아오며 정유곡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월산 구연사록에도 가야 했던 고진은 홍역을 데려오겠다고 약조합니다. 자월산으로 향하는 길 벽혈영지를 가지러 온 화주와 마주치고 응족 연산과 싸우고 있는 화주를 차천산으로 도와줍니다. 화주는 부왕의 선원이 다쳐 벽혈영지를 가져가 치료하기 위해 왔다고 하고 부왕을 사경으로 몰려고 응족이 벽혈영지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화주가 다쳐 아음이 영약을 가지러 간 사이 화주는 결계를 치고 아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화주는 차천산을 받기 위해 고진에게 공작 쪽을 지키려면 남의 선족의 혼사를 받아들이거나 공력을 늘려 응족이 날뛰지 못하게 수련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공작 쪽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화주를 좋아하는 고진은 마음도 없는 혼인을 해야 하는 화주를 생각해 차천산을 빌려줍니다. 한편 고진은 자월산으로 들어가기 위해 수흥신수 벽파를 불러내고 삼수화룡은 벽파를 보고 고진과 아음을 자월산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고진은 구미호를 찾아달라고 하지만 삼수화룡은 없다고 합니다. 삼수화룡에게 오동나무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달라는 고진. 마적을 가둬둔 구련사록이 있어 안된다고 합니다. 아음과 같은 수흥수인 벽파는 연기가 손상된 아우를 알을 깨고 나오게 하기 위해선 웅은산 현우에서 요양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웅은산을 찾으려는 아음에게 영력이 약한 수흥수를 변호하기 위해 만든 웅은산은 결계가 쳐져 있어 산과 호수 사이에 숨어 있고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삼수화룡에게 오동나무의 심장을 꺼내주기로 약조하고 구연사록에 들어가려는 고진. 아음은 구연에 들어가려는 고진을 느끼고 고진을 따라 구연으로 들어갑니다. 아음은 화봉선언의 기운을 느끼고 오동나무를 찾아냅니다. 화봉선언을 찾고 고진이 오동나무의 심장을 꺼내는 사이 아음은
아음은 홍역을 발견하고 홍역의 기가 약해져 있어 치료해줍니다. 구연사록에 갇혀있던 청림, 화왕옥의 기운을 느끼고 벽파는 구연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 삼수화룡에게 고진이 유일한 진신의 핏줄인 원계라는 것을 알려주고 구연에서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청림은 고진과 아음을 공격하고 위험에 처한 고진은 자신의 피로 원신검이 변해 맞서 싸우는데요. 아음의 도움으로 깨어난 홍역은 그를 데리고 구연을 빠져나갑니다. 아음은 위험한 순간 차천산을 쓰지 않은 고진에게 화를 내고 화주에게 차천산을 주었는지 묻지만 고진은 모르는 척합니다. 아음은 화가 나지만 구연에서 마귀가 고진의 신맥으로 들어가 신맥이 손상된 고진을 치유술을 써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아음의 치유술이 먹히지 않자 아음은 벽파의 치유술을 알려달라고 하고 벽파의 치유술은 아음의 내단을 태운다고 하지만 아음은 치유술을 배우고 고진을 치료합니다. 차천산을 빌려준 게 맞다고 생각한 아음, 깨어난 고진에게 화를 내며 다투게 됩니다. 혼자 나온 아음은 홍역을 보고 치료해주고 홍역은 아음의 치유술을 보고 수응수라는 것을 눈치채 내단이 나을 때까지 치료받으려고 합니다. 고진은 아음을 보고 벽파의 치유술을 보게 되고 수응수의 내단 영역이 아음의 생명과 연결돼 계속 치유술을 쓰게 되면 아음이 위험해져 치유술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아음은 제멋대로인 고진이 싫어 노주개를 풀고 싶어 하지만 동화가 반신의 힘으로 맺어준 거라 반신의 힘을 가진 성군이면 풀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홍역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고진과 마주칩니다. 고진이 아음을 괴롭히는 것을 본 홍역은 아음은 고진을 싫어한다며 아음을 데려간다고 하고 고진은 아음이 대타싼 영수라며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홍역을 데리고 홍약을 만나러 갔지만 홍역은 자취를 감추고 홍약은 고진이 약조를 어겼다고 하지만 같이 있던 홍역의 냄새를 맡게 해 약속은 지켰다는 고진. 홍역은 정유곡에 들어가는 걸 허락합니다. 정유곡으로가 화붕선언을 느끼고 오동나무를 찾은 아음은 오동나무를 지키던 오기와 마주치고 오기에게 공격당하지만 고진이 막아섭니다. 오기는 전 봉황인 봉지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새 봉황이 탄생하려면 봉황이 죽어야 새로운 봉황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돼 오기는 봉치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봉치는 오기를 버리고 오동도로 돌아갑니다. 고진은 봉치가 조신을 찾아가 자신이 죽고 새 봉황을 탄생하게 할 테니 자신과 오기의 일이 반복되지 않게 화봉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진은 화봉선언을 찾고 돌아가 화봉의 환생을 도우려 한다고 하고 봉치의 이야기를 들은 오기는 화봉선언을 돌려줍니다. 아음은 고진에게 화해를 청하고 좋은 친구로 지내자고 하고 고진도 차천산을 빌려준 이유를 말해주고 화주가 자신처럼 아버지를 잊게 하고 싶지 않아 차천산을 빌려주었다고 말해줍니다. 고진은 아음에게 요괴시장의 투전판에 가자고 하고 화봉선언을 찾기 위해 다음 목적지인 귀여사는 선태천재의 딸인 신민공주가 지키고 있는데 선유대전 때 잃어버린 가문의 조끼가 투전판의 우승상품으로 걸려있어 공주에게 주고 한심을 사려고 합니다. 고진과 아음은 돈이 없어 투전판에서 쫓겨나지만 홍역이 나타나 투전판에 들어가게 해주고 경품으로 조끼가 나와 고진이 나서 조끼를 받아냅니다. 투전판을 나가려고 할 때 두 번째 경품으로 벽혈령지가 나오고 화주가 공자광을 치료하기 위해 찾던 것을 알고 고진은 벽혈령지도 가져가려고 합니다. 게임에서 이겨 벽혈령지를 가져가려고 하지만 용족의 공주 연상이 나타나 벽혈령지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연상과 싸우다 벽혈령지를 두고 고진이 인질로 잡히고 홍역은 매혹수를 써 연상을 홀리게 하고 연상은 고진을 풀어줍니다. 아음은 매혹술에 걸린 연상을 두고 가면 위험해 연상을 데리고 떠납니다. 구연사록에서 나올 수 있게 된 청림. 화왕옥이 있어야 구연을 열어 마족을 구유로 불러들이고 산계를 바꿀 계획을 세우기 위해 작용을 시켜 조끼를 가지고 기어산으로 간 고진을 따라가 화왕옥을 빼앗아 오라고 합니다. 200년 만에 구연에서 나온 청림은 범족 임묵을 만나러 가고 아직도 홍약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임묵을 보게 됩니다. 청림은 구연에 갇히기 전 임묵, 홍약과 친구였지만 임묵을 빼앗기 위해 대단히 깨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임묵에게 혼례를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홍약은 청림에게로 간 임묵에게 만나지 말자고 합니다.
한마대전이 일어난 날 청림이 마도에 빠져 가짜 내단으로 연기해 뒷목을 자책하게 만든 사실을 알게 된 홍약. 청림의 속임수에 속아 홍약의 부모님이 한마대전에서 당해 죽게 됩니다. 의압은 청림이 마도에 빠져 동족을 살해해 부연사록에 가둬 즉값을 치르게 하고 청림은 200년 만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어산으로 따라오는 홍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고진. 홍역은 아음의 건곤대에 몰래 들어가고 건곤대에 있던 연상과 다투게 됩니다. 아음은 오동나무를 느끼고 선원을 찾지만 신민공주가 나타납니다. 홍역의 양치는 전 천우 백지의 손에 주고 복수하려고 따라온 것이고 홍역을 공격하려던 신민에게 고진은 조끼를 주며 봐달라고 합니다. 신민이 조끼를 사용하자 자경이 나타나고 자경은 고진을 쫓아갑니다. 자경과 마주하게 된 고진은 홍역, 아음과 함께 맞서지만 위험에 처하게 됐고 건곤대에서 꺼내달라는 연상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연상은 만리 밖을 내다볼 수 있는데 고진은 빠져나갈 수 있는 진안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아음은 자경에게 잡히고 고진은 자경이 화봉선언이 소멸했을 때 있던 검은 옷의 사람이 마족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화왕옥과 아음을 교환하자는 자경은 화왕옥에 손도 대지 못한 채 당하고 아음을 구하고 맞서 싸우지만 위험해집니다. 이때 고진이 피를 흘리자 원신검이 나타나 모두를 지켜냅니다. 연상은 생사를 함께해 응족의 법도대로 모두와 친구가 되겠다고 합니다. 청림은 화왕옥에 금제가 걸려있어 건들지도 못한다는 자경의 말을 듣고 화왕옥의 금제를 부술 수 있게 대택산 선맥을 찾아 시신화를 심으라고 합니다. 구연을 나와 형태를 유지하기 힘든 청림, 홍역에게 시신화가 묻은 것을 알고 구미호인 육신에 빙의하기 위해 홍역을 따라갑니다. 다친 홍역을 치료해주기 위해 홍역을 대택산으로 데려가 치료해주려고 하고 홍역은 자신을 생각해주는 고진과 아음을 위해 과일을 따오겠다고 합니다. 청림은 혼자 남은 홍역에게 빙의하려고 하지만 홍역이 나타나 못하게 되고 홍역은 선마대전 때 자신의 부모님을 도와주지 않은 홍약을 증오해 홍약을 따르지 않고 홍역을 억지로 붙잡은 홍약은 홍역에게 묻은 시신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홍약은 자신의 절반 요원을 사용해 홍역을 지켜줄 단목구슬을 채워주고 홍역의 시신화의 씨를 모두 자신에게 옮깁니다. 홍약은 떠나겠다는 홍역을 보내주고 시신화가 3개에 낳은 것을 수상히 여깁니다. 청림은 구슬이 홍역을 지켜 빙의하지 못하게 되지만 시신화가 홍역에게 묻어 홍역의 몸을 갖고 장로인 홍역의 지위를 이용해 선유대전을 일으킬 생각을 합니다. 대택산으로 돌아온 고진은 마무리 화왕옥을 노린다는 것을 알리고 대택산은 천궁에 알립니다. 천재의 자리를 대신 맡아 하고 있는 람풍제군 마무리 나타난 일을 조사하기 위해 병력을 강화하고 실현대회가 열릴 때 유능한 후배를 선출해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요괴에선 마무리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홍약은 청림이 마무릴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아무도 구현에 있는 마족이 나타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역은 아음이 선력을 소모하는 게 싫어 고진에게 호족 요단을 얻으면 아음의 선력을 소모하지 않아도 되지만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고진은 실현대회 경품으로 홍역이 알려준 호족 요단 음화양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현대회에서 우승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어 실현대회에 참가하려고 합니다. 한편 매일 오동도의 오동나무를 지키는 복명은 오동도를 이끌고 싶어해 봉은이 돌아오지 않으면 봉황의 자리를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경과 결탁해 화왕옥을 파괴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경이 마족인 줄 모르고 요괴인 줄만 알고 있는 복명은 자경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경은 실현대회 때 대택산 선맥을 찾으라고 합니다. 실현대회가 열리고 대회에 출전하는 고진을 보고 아음은 화주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대회의 시합은 뇌조의 자전을 수집하는 것이고 2명만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현대회 참가자 중 한 사람인 복명이 먼저 자전을 수집하고 고진이 뇌조와 고군분투할 때 고진이 승급하기 위한 뇌겁이 일어납니다. 아음은 고진의 영맥과 연결돼 힘을 보탤 수 있어 고진의 뇌겁을 맞아 고진이 다치지 않게 보호합니다. 고진은 하군으로 승급을 하고 람풍은 복명이 자전을 수집하고 고진은 뇌조를 잡기 어려운데 뇌조를 생포해 둘에게 천군의 직위를 주겠다고 하지만
고진은 지기를 원하지 않고 우승만을 위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고진을 치료하고 말없이 실현대회에 나간 것에 화를 내는 아음. 고진은 아음에게 음화양빙을 주고 아음은 고진이 자신을 돕기 위해 필사적이었단 걸 알게 되고 고마워합니다. 아음은 앞으로 고진에게 화내지 않고 화주를 좋아하는 고진을 화주와 이어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음은 고진에게 칠성날 정라나무에서 화주에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고진에게 관심 없었던 화주. 고진은 정라나무에서 화주에게 만나자고 하지만 화주는 자신을 좋아하는 란풍을 만나러 갑니다. 화주는 고진이 성에 차지 않지만 천산을 사용하기 위해 고진을 이용하려고 하고 란풍이 곧 천재가 되고 뛰어넘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현우의 자리를 노려 어릴 적 란풍에게 받은 별빛 주머니로 화주를 찾아오도록 유인합니다. 고진은 화주에게 고백할 말을 아음에게 들어보라고 하고 아음은 고진의 고백에 어지러워 다리를 피합니다. 한선은 쓰러진 아음을 보고 노주개가 발작한 것이라고 하고 노주개는 계약을 거스르는 생각을 하며 발작을 하는데 한선은 아음에게 고진을 사모하는지 묻고 아음은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부정합니다. 란풍은 어릴 적부터 화주를 처음 보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며 고백하고 혼자 있던 아음은 고진을 만나러 가야 할 화주가 란풍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주가 란풍을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음은 고진을 만나러 가지 않은 화주에게 따지고 란풍을 좋아하면서 고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은 천산 때문이란 걸 알고 고진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화주는 아음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화주는 하루가 지나서 고진을 찾아오고 통증이 발작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음은 화주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고진에게 말해주려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고 증거 없이 모함한다며 되려 혼이 납니다. 화주가 없는 틈을 타 화주의 동생 화연은 응족을 습격해 응왕에게 습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화주는 차천산의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없어 응족의 침공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복명은 산맥을 찾지만 동화의 신기인 차천산의 청강지기의 힘으로 산맥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청강지기의 상처를 숨기기 위해 야경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야경은 복명에게 시신화를 주고 산맥에 넣으라고 합니다. 배택산에선 고진의 검난이 다가와 점을 쳐보니 고진이 아음에게 마음을 주면 검난이 닥칠 거라고 하며 걱정하고 한죽은 고진이 겁을 겪지 않게 화주와 혼인시키자고 합니다. 공작족과 응족은 화연이 인질로 잡혀 대립하고 화주는 고진이 모르게 차천산을 연화해 자신의 신기로 만들고 차천산으로 응족의 병사들을 죽입니다. 연상은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고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 공작족에게 패배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응족과 공작족이 휴전 협상에 들어가고 고진은 자신이 차천산을 빌려줘 생긴 일이라고 걱정합니다. 한상과 한죽은 걱정하는 고진을 두고 공화가 비승할 때 주고 간 반신기인 현성몽간을 고진에게 주며 화주의 머리에 올려주라고 합니다. 고진은 아음과 함께 응은산도 찾고 화봉선원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한선은 화주와의 혼인이 먼저라며 고진을 백조도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음은 백조도로 혼인을 청하러 간다는 고진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고진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백조도로 간 고진은 혼사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로 하고 공장왕에게 차천산을 돌려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사숙의 지시를 받은 청이는 예물을 주지 않은 고진 대신 고진이 모르게 공장왕에게 한선몽관이 들은 예물을 전달합니다. 욕심 많은 공장왕은 한선몽관도 받고 차천산을 가기 위해 화주에게 고진과 혼인하라고 하지만 화주는 란풍이 천재가 되면 천우가 될 수 있어 모두가 백조도의 예를 지키게 하려고 합니다. 홍역은 아음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요괴로 가서 놀자며 밖으로 나가는데 공작 쪽에게 쫓기고 있는 연상을 보게 됩니다. 홍역은 연상을 도와주고 아음은 화주가 차천산을 연화해 응족과 싸운 것을 듣게 됩니다. 고진이 차천산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연상. 아음은 화주에게 공자강이 다치고 응족이 탐욕에 눈멀어 영승지를 넘보고 벽혈령지까지 넘본 이야기를 들었다며 응족이 나쁘다고 합니다. 연상은 백조도의 부녀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고 공자왕의 내상은 오래전에 난 상처고 화주가 응족왕을 부상입혀 연상이 벽혈령지를 찾아 호왕에게 주려고 했던 것을 알려줍니다. 화주가 차천산을 가져가기 위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된 아음. 연상과 함께 백조도로 갑니다. 마음이 답답하던 고진, 청이는 화주의 이야기를 꺼내고 고진은 화주가 자신을 도와줘 흠모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청이는 도와줘 흠모했다면 사랑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해줍니다.
화주를 향한 마음을 정확히 모르는 고진. 혼사를 생각해보겠다는 고진의 말에 청이는 예물을 공자광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고진은 예물을 다시 받아오려고 공자광을 만나러 가는 길에 화주와 란풍을 보게 됩니다. 둘의 대화를 듣게 된 고진. 화주가 차천산을 연화했다는 말을 듣고 화주가 란풍에게 고진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혼인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공자광의 생일잔치가 열리고 고진은 모두 앞에서 차천산을 돌려받지 않고 선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 대신 청혼을 물으고 현선봉관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란풍은 소란스러운 틈을 타 화주에게 청혼합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때 아음이 나타나 차천산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고진은 선물로 백조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연상은 란풍이 있는 것을 보고 공작족과 전쟁을 시작한 것은 실종된 운족 사람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백조도의 무국동의 방어막을 열어달라고 청했지만 청을 들어주지 않고 웅족을 모함해 시작한 것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건 거짓이라고 합니다. 연상은 란풍을 보게 돼 무국동을 수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고진은 연상의 말을 듣고 차천산으로 인해 웅족이 꼼짝없이 당할 것을 알고 공자광에게 웅족과 공작족의 10년 유정을 100년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택사는 성계의 분쟁에 엮이지 않는데 10년 후 분쟁이 발생하면 차천산으로 웅족이 패하게 되고 차천산으로 웅족이 패하게 되면 차천산을 준 사람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해 공자광이 제의를 거절하면 대택사는 웅족 편에 서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공자광은 고진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화주는 차천산의 일로 고진에게 해명하려고 하지만 고진은 차천산을 연화한 것을 알고 있었고 화주 혼자 백조도를 이끌어 힘겨워했던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차천산을 강제로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며 앞으로는 도와줄 일은 없고 둘의 연을 끊자고 합니다. 고진은 아음을 보며 아음이 행복하면 자신도 행복하고 아음이 속상하면 자신도 속상해지는 마음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게 됩니다. 홍역은 분위기를 풀기 위해 유명계에 오동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유명계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유명계는 매일 밤 인간계로 까마귀 떼를 보내 악몽을 수집해 힘을 보강하는데 보강을 위해 유명계가 인간계와 통한다는 것을 알게 돼 인간계로 갑니다. 유명계로 들어오고 아음은 오동나무의 기운을 느낍니다. 유명왕을 만나러 가지만 은칙이는 유명왕을 매월 초하루만 만날 수 있고 빨리 만나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왕을 만나려면 영패를 사야 하는데 특급 영패를 얻어야 왕을 빨리 만날 수 있어 영패를 사기 위해 값을 알려달라고 합니다.